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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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5주 차네요. 엊그저께 개강한 것 같은데 벌써 5주 차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2주 차 정도만 버티면은 캠퍼스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강의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5주 차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보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무슨 거울을 보고 강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상했는데 지금은 정이 들었고 카메라 째려보는 법도 좀 알게 되고 좀 많이 적응하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뭐죠? 우리 무한폐렴에서 우리 뭐 단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캠퍼스에서 만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수칙 철저히 지키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 반드시 지켜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물 제출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전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비대면 강의로라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어서 정말 저는 너무 기쁩니다. 컴퓨터는 어떤 존재다? 컴퓨터는 정말 멍청합니다. 컴퓨터는 0과 1분이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못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를 취해가지고 더하고. 곱하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곱하기는 그 숫자만큼, 곱하는 숫자만큼 더하기를 하는 거고. 나누기는 더 힘들죠? 나누기는 어떻게 해요? 몫이 1보다 적은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빼줍니다. 계속. 컴퓨터 같이 멍청한 게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계속 반복 작업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나온 컴퓨터의 문제점이 뭐냐면 컴퓨터는 무지하게 멍청하다는 거. 그리고 컴퓨터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워키토키 사용해 보셨나요? 워키토키 사용하듯이 반드시 마지막에 오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오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죠. 예를 들어서 밥 먹었니? 그러면 오바 안 해도 상대편이 응 먹었어 아니면 아직 못 먹었어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컴퓨터하고 대답할 때는 대화를 할 때마다 뭔가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밥 먹었니? 오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오바라는 게 뭐예요? 오바라는 게 바로 컴퓨터에서는 마우스 클릭이거나 아니면 엔터키를 치는 거가 되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이버에다가 뭔가를 검색할 때 예를 들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싶다. 그럼 파이썬 프로그램 치면은 네이버가 알아듣나요? 절대 못 알아듣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검색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엔터키를 쳐줘야지만 네이버에서 그걸 검색을 해주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라는 놈은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 일일이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다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답을 해줘야 돼. 라는 오바도 꼭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컴퓨터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순서도 내가 다 정해줘야 됩니다. 이거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하고, 이거 중간에 하고. 프로그래밍이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순서를 정하는 작업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프로그래밍. 결국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는 컴퓨터가 일을 할 수 있는 순서를 알려주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1,000원짜리 음료수 5개, 2,000원짜리 빵 5개 이렇게 사면은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을 나중에 해서 1000 곱하기 5 더하기 2000 곱하기 5 해서 15,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컴퓨터는 하나에서 10까지 다 순서를 정해줘야 됩니다. 순서를.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연산자들이 있는데 그 연산자들이 같이 사용했을 때는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이고 하는 그 연산자의 순서와 처리하는 순서와 그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발. Python Programming Chapter 3.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종류에 대해서 3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3장은 먼저 연산자의 우선순위, 그리고 연산자의 종류인 산술연산자, 대입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비트연산자 이런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 개의 연산자들이 동시에 수행할 때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게 나중에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는 산술, 관계, 논리연산자, 비트연산자 등 여러가지 연산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연산자들이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여러 개의 연산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게 나중에 수행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값을 만들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연산자의 순서가 달라지면 각각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서 연산자의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걸 보면은 다양한 연산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괄호가 있고 괄호, 그 다음에 제곱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더하기 빼기가 아닙니다. 이건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이거는 플러스냐 양수냐 음수냐 보수냐, 양수 음수 보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목 이런 거. 이게 파이썬에는 이 두 가지가 새로운 게 있습니다. 파이썬에 두 가지 새로운 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보다 늦은 게 순서가 더하기 빼기입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요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음수냐 양수냐를 나타내 주는 거고, 여기 있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음수냐 양수냐를 나타내 주는 거고,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실제
더하기 빼기 해주는 산술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이라고, 시프트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죠. 왼쪽으로 몇 개를 옮길 것이냐, 이게 지금 왼쪽으로 옮기는 거, 이건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 시프트 연산. 그 다음에 7번째가 비트 연산자 중에서 논리곱입니다. 논리곱 엔드 연산이라고 하는데, 엔드 연산, 서로 논리가 맞추면 값을 만들어주는 논리곱. 요거 이제 꺽쇠는 베타 연산자입니다. 베타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논리합.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요거는 AND라고 얘기하고, 여긴 OR라고 얘기를 하죠. OR.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계 연산자가 그래서 크다, 크거나 같다, 뭐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등 연산자라 그래가지고 두 개가 같을 때는 이꼬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은 느낌표하고 이꼬르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은 게 아니라 실제 대입입니다. 대입.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는데 이제 곱해서 넣어주는 게 있고, 나눠서 넣어주는 게 있고, 몫을만 넣어주는 게 있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에서 깊이 있던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rue냐 false냐를 나타내주는 not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and 연산자, or 연산자.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나타내주는 이 비교 구문. 이런 순서대로 쭉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얘하고 같은 라인에 연산자가 쓰였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먼저 되는 거죠. 이 순서에 의해서 연산자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고민 안 하셔도 되냐면은 잘 모르겠다. 우리 일반적으로 산수 수학할 때 그러잖아요. 순서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로 다 묶어주면 되죠. 요거 그렇죠? 이 괄호 가지고 다 묶어주면 괄호가 다 가장 우선이 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연산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면은 좋고, 순서를 정확하게 알면 좋고, 잘 모르더라도 이걸 먼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좋다? 괄호를 먼저 묶어주시면 됩니다. 묶어주시면은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은 뭐다? 순서를 만들어주는 거다. 순서를. 자, 그럼 이어서 산술 연산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산술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 개의 연산자 중에서 동시에 수행할 때 어떤 게 먼저 되느냐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 섹션의 학습 목표입니다. 산술 연산자의 종류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파이썬 IDLE를 좀 실행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썬 IDLE 해서 시작 버튼에 가서 파이썬 IDLE 있죠? IDLE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이걸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같이 실습을 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술 연산자란 뭐냐? 산술 연산자란 말 그대로 산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는 겁니다. 나누기 곱하기 빼기 하는 건데, 여기 이 파이썬에서 조금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 다음에 제곱, 요 정도가 산술 연산자인데, 파이썬에서는 요거
슬래시 두 개. 요거는 목만 구하는 거예요. 목만 구하는 거고, 이 나누기 있죠? 나누기. 퍼센트. 이거는 진짜 나누기가 아니라 뭐다? 나머지만 구하는, 나머지만 구하는 두 가지 좀 다른 연산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곱을 구하는 연산도 있고, 그래서 이 연산의 산술 연산자의 종류 알아보죠. 산술 연산자의 종류는 이꼬르가 있고, 이꼬르는 같다가 아닙니다. 같다가 아니고 a 이꼴 5 그러면 요 값을 요로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a 지난 시간에 배웠죠? 변수, a는 변수잖아요. 변수에다가 5라는 값을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더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덧셈에 대한 연산자입니다. 덧셈. a는 5 플러스 8 하게 되면 요 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뺄셈 나오고, 곱셈 나오고, 나눗셈, 여기까지 되게 쉽죠. 이제 다른 데 없는데 이 파이썬에만 있는 두 가지 연산자. 그죠? 목만 구하는, 그 다음에 나머지만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슬래시 하게 되면은 보통 나눗셈 하게 되면 몇 점 몇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정해진 숫자 값만 정수로 이렇게 목이 얼마,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 이렇게 딱 값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곱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같이 실습해 볼까요? 파이썬 IDLE 한번 띄워보죠. 파이썬 IDLE 아까 띄워놨죠? 지금 상태에서, 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A는 7, B는 3.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A 값을, 대입이라 해서 A 값을 7을 넣어주고 B 값을 3을 넣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프린터는 문자열은 따옴표로 묶어주라 그랬어요. A 슬래시가 뭐라 그랬어요? 슬래시는 목을 구하는 거죠. 그죠? 슬래시 B 다음에 의 결과값, 그래서 인 결과값은 따옴표로 탁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문자열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컴마 해주고, 이건 실제 값 A 슬래시 B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해주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한번 쳐보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치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났네요. 핀트라고 하는 PRINT 여기다 갖다 놓고 누르면 된다 그랬죠? 여기 갖다 놓고 엔터를 치면 바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프린트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A, B의 결과값에서 2가 나오는 거죠. 7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몫이 2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냥 나누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누기 프린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Alt 누르고 N을 누르면 뒤로 가는 거고, 그쵸? Alt 누르고 P를 누르면 다음으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 A하고 B에 대해서 요거 나누기만 한번 해볼까요? 나누기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엔터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2.3333 나오죠, 그죠? 자, 그럼 다시 Alt P 눌러 가지고 여기 A 퍼센트 그래서 A 퍼센트 B의 결과값을 알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뭐? 얘는 뭐다? 얘는 A하고 B. A는 7, B는 3. 요 A, B의 몫은 2가 되겠죠. 자, A, B의 몫은 2. A, B의 나머지는 7과 3의 나머지는 1이 되고 A 나누기 B는 2.33333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게 7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실습한 내용들 넘어가고 이어서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말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주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꼬르가 있는데 이꼬르 말고도 이꼬르는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혼합해서 씁니다. 이쪽에 있는 걸 이게 플러스하고 이꼬르 쓰게 되면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더해 가지고 대입해 주는 거니까 혼합 연산자도 있다는 거. 혼합 연산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입 연산자의 종류. 일단 이꼬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꼬르. 플러스 이꼬르는 뭐예요? 더하기 한 후에 대입을 하겠다. 더하기 한 후에 대입을 하겠다 하는 게 플러스 대입입니다. 플러스 대입. 예를 들어서 A가 5인데 A 플러스 이꼬르 5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5 플러스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5 플러스 5가 A를 집어넣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결과값이 얼마 나오겠죠? 지금은 이게 5니까 결과값이 얘는 10이 나오겠죠. 10. 자, 이건 이제 뺄셈 후 대입. 뺄셈 후 대입. 요거 앞에다 빼기를 넣어주면은 A는 마이너스 이꼬르 5 하게 되면은 A에서 A 마이너스 5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A 값이 10으로 바뀌어 있죠? 그럼 여기서는 A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5가 되겠죠. 얘가 1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곱셈 후 대입. 곱셈 후 대입. 여기서 A 백설표 이꼬르 5는 A 이꼬르 A 백설표 5와 동일한 연산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이 얘가 지금 A가 5죠? 5면은 5 곱하기 5.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돼요? 25가 되겠죠. 25. 네.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목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제곱도 마찬가지고. 자, 이해되셨죠? 아주 설명 잘 나와 있죠? 여기 대입 연산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아주 단순 대입부터 시작해가지고 혼합 대입, 더하기라든가 빼기라든가 곱셈이라든가 나눗셈, 목, 나머지 제곱을 구한 다음에 그런 거. 자, 우리 그럼 같이 실습을 또 한번 해보죠. 실습. 다시 파이썬을 띄워서 이 실습 내용은 자 보겠습니다. 대입 연산자 우리 79쪽에 보면 남아 있죠. A 이꼬르 10. 그 다음에 A는 더해서 대입을 하겠다. 뭐를? 5를. 그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또 결과값을 주고 싶다 그러면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 친 다음에 그 자를 내가 원하는 함수를 써주면 돼요. print 프린트 가로 열고 따옴표로 묶고 A 플러스 이꼬르 5의 결과값 이렇게 해주고 따옴표로 묶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A겠죠. A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한번 쳐보세요. 엔터. 신텍스 해라. 뭐가 잘못된 거죠? 여기 뭐가 없어요. 여기 컴마가 빠진 거죠. 컴마 여기. 자, 그럼 다시 알터 누르고 P 누르면 그 전에 했던 게 나오겠죠. 여기다가 컴마를 넣어주면 되겠죠. 컴마 이렇게. 그래서 엔터를 쳐주게 되면은 A 플러스 5의 결과값은 얼마다? 네. 여기가 10이었다가 그렇죠? 10이었다가 5를 10 플러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A 플러스
A 이꼬로 A 플러스 5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가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른 거 해볼까요? A 빼기 이꼬르 5 세미콜론 눌러주고, 그죠? 세미콜론 눌러준 상태에서 프린트 가로 열고 A 빼기 이꼬르 5의 결과값 닫고 콤마 해주고 A 해주면 되겠죠. 엔터 넣어주면 표시되게 10이 나오겠죠. 뭐 곱하기를 해도 되고, 똑같이 해서 어떻게 한다? Alt P 눌러 가지고 이거를 A 곱하기 프린트 A 곱하기 5의 결과값. 자, 그래서 이렇게 치면 되겠죠? 엔터 치면 값이 얼마 나와요? 50 나오죠? 또 눌러서 A 나누기 여기 A 나누기 5의 결과값 엔터 치면은 나오겠죠? 뭐 어려운 거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바로바로 치시면 됩니다.